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네티즌들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 본인 스스로예요. 하도 이재명 측에서는 답답했는지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이다 라고 하는 김현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김현지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절대로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주먹 이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를 주먹 이상으로 가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가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아닌 것인데 이상하리만큼 이재명 측에서 오바를 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제2의 시발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과 김혜경의 금술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은 없던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걸로는 부족했는지 심지어 다음과 같은 영상의 캡처본까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일단 날짜를 보시니까 11월 9일, 그리고 시간대가 새벽 1시 26분이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지금 장면인 것 같은데, 참 저것까지 공개하는 거 보니까 참 이재명 후보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국민들이 아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다, 이거를 놓고서 수만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를 해명한답시고 저런 식의 영상까지 공개한다라는 거,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영상을 좀 보니까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거를 또 의식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부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구급차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가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네요. 실제로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애틋하게 김혜경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애틋하죠. 사실 저는 저 장면을 딱 보자마자 저게 애틋하게 지금 바라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애틋한 장면이 아니라 뭔가 좀 의심스러운, 뭔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애틋한 장면이래요. 패밀리스트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을 보니까 저기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저게 지금 이재명 후보라고 합니다. 김혜경 씨의 잠바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 저거를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재명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얼마나 패밀리스트 같은 모습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저게 무슨 뭐 패밀리스트냐, 내가 보기에는 패버릴리스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김부선 씨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김부선 씨한테 자기가 수배 생활을 할 때는 김혜경 씨가 자기가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아주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그 여성으로 이재명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여성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김현지 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까지 언론 보도가 됐던 내용을 보시면은 정진상, 김용, 김남준과 같이 이재명의 최측근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김현지 씨입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를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4인방이라는 거예요. 정진상이 됐건, 김남준이 됐건, 김용이 됐건, 그리고 또 유동규가 됐건, 이런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현지 씨는 최측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진 자료조차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김현지 씨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김현지 씨와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친형이죠, 이재선 씨와 김현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2010년
2014년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을 그 당시부터 살펴보시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김현지 씨는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 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NGO로서 환경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거, 그게 저 단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의심이 되는 게, 이재명이 항상 자신의 측근을 주요 직책에 앉힐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유동규의 경우가 딱 그랬던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재명 측근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씨가 환경단체 사무국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김현지 씨는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까?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의 대표를 맡았던 주혜 스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김현지 씨가 의제 21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거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워낙에 뻔한 일이다 보니까 논란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를 둘러싼 논란 중에는 저거 말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사건은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1004라고 하는 번호를 통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민주당 쪽으로 찍어라, 이런 문자가 보내졌던 겁니다. 그렇게 보내진 문자 건수만 하더라도 3만 건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겁니까? 김현지 비서관이었던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현지 비서관은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냥 환경단체도 아니고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겠죠. 환경단체가 저런 식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애당초 환경단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성남 시민에 대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까? 개인정보 침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처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재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백아연 씨가 과거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남시가 다음과 같이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일반인이었으면 붙이기 힘들었을 그런 장소에다가 붙였었던 거죠. 대놓고 성남시가 나서가지고 사실상 백아연 씨에 대한 홍보를 해줬던 것이고, 심지어 누구조차 이재명 당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도대체 백아연이라고 하는 사람과 성남시 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백아연 씨의 아버지가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거죠. 당시 백아연의 아버지이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백종선 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이재명 후보는 백종선 씨의 가족들을 중요한 직책에 또다시 앉혔습니다. 김현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시 괴문자 발송 사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이재명 후보는 김현지 씨를 잘라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서관으로 앉혔던 거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난 뒤에 김현지 씨는 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경기도 정가에서는 도에서 관련 자료를 줄 때도 2층의 검열, 즉 비서관실에 검열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흥미로운 것은 김현지 씨가 환경단체에 있었을 때도 그 사무실이 다른 데가 아니라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심지어 검열실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김현지 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현지 씨가 주목을 별로 안 받고 있는데요. 저는 김현지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김현지 씨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